지금부터 여러분의 궁금증들을 해소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온에어 시간인데요. 방송 전에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부터 이 실시간 질문까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시간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미리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이디 군님께서 보내주신 상담인데요. 어깨 통증이 심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프더라도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물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깨가 더 굳어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동결견, 오십견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서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깨가 더 굳어갑니다. 그래서 동결견이나 이 석회화 건염이라고 있습니다. 어깨에 석회가 끼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이런 석회화 건염도 가만히 있으면 어깨가 굳어가기 때문에 운동을 해줘서 어깨의 관절 범위를 증가시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은 이 파열된 부위가 자꾸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질환에 따라서 이 환자는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 환자는 운동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요법을 해야 되는지는 이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하면은 선생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7984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등이나 어깨에 담이나 결림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치해둘 경우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떤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계속 어렵네요. 지금. 네. 등에 목에 담이 걸렸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깨 질환보다는 다른 질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나 뇌 질환 이런 것을 먼저 아니라고 감별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그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핸드폰. 네. 또 컴퓨터 작업을 하면은 비대칭적으로 이 목주의 근육이 긴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쪽에 담이 걸리고 있고 통증도 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심장이나 폐나 뇌 질환 같은 게 아니고 이 컴퓨터나 핸드폰에 의한 목 근육의 경련이 아니면은 다음에는 어깨 질환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런 담이 걸렸다고 해서 회전근개 파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잘 상의해 보면은 충분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네요. 네. 학생들이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겠고요.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나갈 텐데요. 회전 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이 나타나고요. 가끔 열감도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에 상태가 심각해지는 건지 수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라고 147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계속 어렵네요. 어려운데 쉽게 예. 답을 잘해주고 계세요. 예. 일단 환자분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다시피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한 60도에서 한 120도 정도의 통증이 일어났다면 회전근개 파열이 좀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끔 열감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물론 열감이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돼서 열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조금 없게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빼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맞으면은 통증이 완화돼서 환자분들이 이 주사를 너무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주사를 너무 자주 맞다 보면은 여기에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감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회전근개 파열이 더 많이 진행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염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속히 전문의한테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사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 문제가 되진 않는지 한번 파악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가끔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거나 기지개를 켤 경우 어깨에 뚝뚝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무시해버려도 될까요? 아니면 어깨 건강에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런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근데 병원에 오는 경우에는 소리도 나는 경우도 있고 어깨 통증도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사들은 어깨의 통증,
환자가 아프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지만 어깨에 소리 나는 원인은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깨 주위에 많은 근육과 힘줄이 있는데요. 이들이 서로 상호 움직일 때, 소리가 날 때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위의 물주머니나 근육이 서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좀 경과를 관측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와 더불어 통증이 있다 하면은 병변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 같은 걸 시행하여서 정확한 진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질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8845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깨 통증이 심할 때 핫팩을 놓고 있으니까 통증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정말로 찜질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냉찜질, 온찜질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축구 선수가 축구 시합을 하다가 다치면은 얼른 옆에 있는 이 코치들이 얼음백을 대줍니다. 그리고 막 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급성기 통증, 부어 있을 때는 얼음 찜질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 있어서 통증이 지속돼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에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핫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핫백을 하면은 통증 완화효과 더불어 혈류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증 완화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핫백을 너무 심하게 많이 하면은 이쪽 연한 살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분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15분 정도 해보고 화상이 일어날 정도로 열감이 있다 하면은 얼른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질환들이 가족력과도 문제가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가족력과 연관이 없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계속 도돌이표군요. 예. 네. 가족력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의사가 말할 때는 어떤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 콜라겐 병인 마판스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콜라겐 병의 원인이 되는 마판스 이런 병에서는 가족력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판이라는 병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가족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같이 지어서 가족끼리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쌀을 너무 심하게 든다든지 하면서 어깨 근육에 파열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어부들이 밖에 나가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가족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생활하는 그런 습관들이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아닐까, 가족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나 뭐 간습적인 측면이 오히려 뭐 가족력으로 작용은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했는데요. 네. 이 통증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오늘 방송 보고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고 진단받을 수 있겠지만 네. 무증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증상이라고 논문에 나온 것은 그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무증상으로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무증상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그동안 안 아팠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워낙 일에 열중하다 보면은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돼도 통증을 못 느꼈던 거지 제가 보기에는 통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하게 무슨 물건을 갑자기 들었다 이때 병원을 안 갔지만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 환자는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증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록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더라도 한 2년이나 3년 지나면은 거의 증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환자들의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지는 것을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